조선시대 궁녀들도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왜 뭘로 했지? 널뛰기? 널뛰기요? 널뛰기? 몸에 간장을 바르면 야, 허리가 잘록해진다라고 이렇게. 짠내 난다 벌써. 짠내 나. 야, 목욕으로 땀을 뺀 다음에 간장을 몸에 발랐다는 거죠. 아 진짜. 근데 제 생각에 간장을 몸에 바르면 그 당시 조선 간장인데 진간장인지 국간장인지 알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간장에 이제 뭐 콩에 들어있는 그런 이소플라본 여성 호르몬하고 유사한 물질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피부로 흡수가 별로 될 것 같지 않고 함량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서 설득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해를 위해서 새우젓 식단 있었다라고 하는데 뭘 먹을 때 꼭 새우젓을 무조건 곁들여서. 곁들여서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새우젓에는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리파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음식 먹으면서 소화제를 조금씩 같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더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화제 아니어도 소화되니까. 새우젓의 감칠맛 때문에 맞아. 더 맛있게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후대에서 흥미거리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마지막 방법은 약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이제 동의보감에 실렸다고 하는 연진 복수법이라는 건데요. 연진 복수. 연증. 입에서 힘을 뺀 다음에 입에.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혀 안에 내부를 구석구석 핥아서 침을 모은 다음에 삼켜주는 거야. 하루에 360번. 360번이요? 그러니까 먹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다 핥아서 360번을 하라고요 하루에. 제 생각에도 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360번 세다가 음식을 먹는 걸 깜빡 잊지 않았을까? 아마 약간의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서도 플래처라는 분이 플래처식 식사법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140번? 150번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거였어요. 아, 근데 이제 다이어트 특이한 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미국에서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따라가기 쉬운가, 또 얼마나 영양이나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괜찮은가, 다이어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순위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뭘까요? 황재석 씨 맞죠? 이게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약간 제어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거 유행이었죠. 거기다 또 요즘 많이 또 드시는 게 약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식단을 짠 것들이 아닐까. 지금 정답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는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섬진강만 가봤지 내가 지중해를 언제 가봤어? 다이어트지.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네.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 생선으로 좀 많이 하고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긴 먹지만 적게 먹는. 사실 뭐 레드와인 같은 것도 적포도주도 살짝은 허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사실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나 이제부터 올리브유 먹어야지, 그리고 뭐 레드와인 괜찮다니까 와인 마셔야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만 더 찝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중해식으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에 가급적이면 잡곡밥으로 통곡물 넣어가지고 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 제가 왜 식단 조절할 때 포만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식후에 드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식전에. 식사하기 15분 전쯤. 그러면 미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가 처음에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가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천천히 음식을 좀 위 안에 오래 가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포만감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 먹고 싶을 때 네. 그거 견디려면은 차라리 그냥
예, 견과류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대신에 하루에 한 줌만 2, 30g 정도까지만. 아, 그렇습니까? 근데 견과류에 약간 달달한 거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약간. 괜찮은데 식욕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제 경우에는 견과류가 식전에 먹으면 식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네. 또 저녁에 빈속에 먹으면 조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맥주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맥주를. 교수님 맥주에 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를 부르는 안주로.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안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는 견과류보다는 예. 견과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먹고 저녁에는 뭐 당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년 하위권을 차지하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그냥 생으로 굽는 거. 아.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별로 안 원푸드 좋았어요. 두 분 다 뭐 설득력이 있는데 24개 다이어트 중에서 18위를 차지한 다이어트인데요.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제닉?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키토 김밥 아니면 뭐 아, 맞아. 뭔지 알아. 그 맛없는 김밥. 맛없는 좀 맛은 있던데. 유명하신 분들 소송 들어와요. 그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계란 포슬포슬하게 넣어가지고 네, 밥 안 되게 들어가고. 낮추고. 맞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키톤이 우리 몸에서 생길 때까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키톤이라는 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손톱에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 네. 키톤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나가지고 과음을 하고 나면 과음한 분들은 입에서 풀 냄새 날 때가 있죠. 네네. 네, 술 냄새에 더해서 약간 과일 냄새 날 때. 그게 바로 키톤 냄새입니다. 아.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극도로 줄여가지고 정말 키톤이 생겨나게 되면 입에서 풀 냄새가 나요. 아세톤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뭐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 네.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다이어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죠. 살이 다른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탈수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뭐 이걸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심한 당뇨병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의사의 조언하는 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장기간 이걸 가지고 어떤 다이어트 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순위에서도 항상 최하위를 맴도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단식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식사법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시인 다이어트는 고기 많이 먹는 거였을 거다. 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분들하고 실제로 뭐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녀보면요. 네. 사냥해서 성공률이 3점이요? 3.4%밖에 안 돼요.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네. 또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가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펑펑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고 좀 자기 복구를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훌륭하네.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오늘 단식을 하고 내일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전날 먹은 거에 비해서 다음날 한 10에서 20%밖에 더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간헐적 단식이고 사실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기회가 오면 생각보다 적게 먹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위가 줄어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위가 줄어드는 기간만 알면 다시 복구가 돼도 약간 그 정도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위장의 크기 자체는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요. 아, 진짜. 아, 거짓말이네. 적게 먹으면 위장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했잖아. 들어도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사실 위를 크기를 줄이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위를 잘라내거나 뭐 하는 수술 말고도 위에 풍선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위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뇌에서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멈출 수 있고 하는 거지 위가 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한테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사실 효과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다이어트들도 많거든요. 뼈말라족이라고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뼈말라족. 네? 뼈만 가죠? 뼈만 가죠? 네, 뼈말라족. 뼈만 가 사골 볶는 거죠, 이게 뭐지? 날씬한 걸 넘어서가지고 뼈만 남는 거죠. 아,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왜요? 사실 누가 봐도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이미 너무 날씬해서 네. 약에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타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박증 아니야? 불행히도 이제 이런 마른 몸을 선망하는 10대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10대 청소년들한테 퍼져 있는 아주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